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문제를 조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경제만을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수능에서 일반 사회 과목 중에서, 사탐 과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는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전공 기초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내용은 국민공통 기본 교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학과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학과가 나뉘면서 전공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수능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가 다루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이 풀 수 있는 경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사탐 경제 과목 수능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림은 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A와 B가 각각 가게와 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림은 화폐의 흐름을 나타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A에게 화폐가 흘러가고 있고요. 다시 A는 가시장에 화폐를 주고 있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요, 가시장에서 돈을 받아서 A시장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시장이 뭐냐인데, 가시장은 옆에 생산물 시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생산 요소 시장에서 돈을 받는 곳은 가게가 되겠죠. 가게가 토지, 노동, 자본을 기업에게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받게 됩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기 때문에 이자, 임금, 지대, 임금, 이자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서 돈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서 기업이 그 생산물 시장에서 그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B는 가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A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가게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자, 2번 기업은 A는 가시장의 수요자인데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죠. 수요자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돈을 주고 있죠. 그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 B는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인데, B는 가게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고요. 가게는 소비 활동의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류회사에서 화물차를 구입한다면 이제 A가 생산 요소 시장에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기업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고요.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 수입은 니은이 아니라 기업이나 생산물 시장에서 A로 향하는 화살표가 흐르는 현금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라는 걸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거는 중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경제체제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A와 B 각각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안정적인 가격 생활을 위한 필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핵심적인 것은 이제 다음 문장이죠. A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에서는 사유재 상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는 시장경제체제, 반면 B를 채택하는 을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토대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B는 계획경제체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시장경제체제, B는 계획경제체제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1번 시장경제체제는 문제 해결에 있어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시장경제체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계획경제체제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번 B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데 그건 시장경제체제가 되겠죠. 3번 B에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자원을 배분한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고요. 시장경제체제는 가격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4번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체제와 달리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희소성이고요. 희소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희소하다. 자원은 유한하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다. 해서 희소성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 희소성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에서는요. A와 B에서 두 개의 경제체제 모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계획경제체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를 보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또한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경제 단원을 다룰 때 첫 단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도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수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 B, C, D 각각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보기에 내용을 읽고 A, B, C, D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A, B, C, D의 적절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금융상품 A에서 D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의 조정 전후 상품별 금액을 나타낸다. 조정 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비율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데 변함이 없는 건 A 하나뿐이고요. 여기서 A는 입출금이 자유롭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비율은 80%가 되었으며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20%는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채권은 우리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주식은 시세 차익과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주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만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B와 C를 확인해야 되는데 C가 이제 비율이 증가했죠. 그런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으니까 C가 채권이 되고요. D가 정기예금, 적금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요. 적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B가 정기예금, C가 채권, D가 주식이 됩니다. 그랬을 때 1번 A. 요구불예금은 C.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틀린 말이죠. A. 요구불예금의 유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금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구불예금의 유동성이 가장 높고요. 2번 D는 B에 비해서 주식은 정기예금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 하는데 주식이 여기서 위험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번 만기가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 인데요.
만기가 있는 상품은 정기예금과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조정 전에는 80%였는데 조정 후에는 70%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총액이 작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총액은 커졌다라고 하는데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식이고요. 주식의 비율은 10에서 2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의 총액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비인 정기예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같이 3점짜리 문제고요. 사회탐구 영역은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 20문제로 총 50점 만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수준만 가지고도 3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50점 만점 중에 7점 정도 10문제 중에 3개 정도의 20문제 중에 3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